안녕하세요. 더 낙찰TV의 류여송입니다. 여러분, 이제 겨울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제 주변 분들도 독감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임장 다니실 때 꼭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미아동 하면 도심에서 꽤 외진 곳에 있고, 그리고 언덕도 심하고 좁은 골목과 가파른 골목 사이에 집들이 따박따박 붙어 있기 때문에 소방차도 진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실 살기에는 불편한 곳입니다. 오늘 물건은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에 선정된 구역 내에 있습니다. 이 2차 후보지 중에서도 두 번째로 넓은 만큼 2,5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네, 이런 재개발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물건은 신탁 공매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점유자가 있다고 하면 명도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경매와는 다르게 낙찰을 받는다고 해서 그 권리들이 말소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경매를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어려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경쟁이 덜할 수 있고요. 경쟁이 덜한 만큼 경매보다 오히려 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제가 신탁 공매에 대해서는 뒤에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요. 자, 오늘 물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 물건은 신탁 공매로 진행을 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물건의 사건 번호는 총 4개입니다. 한꺼번에 동일한 면적의 물건이 4개 진행하는 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더 보기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기입해 놓겠습니다. 자, 토지 면적은 경매 정보지 상에는 안 나오는데 감정평가서에서 49.5제곱미터로 약 15평으로 나옵니다. 건물 면적은 23.4평, 감정가는 4억 9,800만 원이며 오늘 촬영일자 기준으로 1차 진행 중입니다. 총 6차까지 입찰이 진행되며 마지막 입찰은 12월 14일로 최저 입찰가는 3억 1,170만 원입니다. 다음 회차까지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서두르셔야 합니다. 삼양 사거리 2번 출구에서 260m 떨어져 있습니다. 도보로 3분 정도 소요되는 역세권이죠. 이 삼양 사거리역 하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2017년도에 새로 생긴 우이신설선 경전철입니다. 이 신설동역에서 북한산 우이선역까지 연결하는 지하철이죠. 그리고 이 역 앞으로 나오면 이 역 주변과 도로 주변 사이로 기본적인 상업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 물건지 앞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물건은 역에서 이렇게 조금만 내려와서 이렇게 골목길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 미아동, 특히 이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대부분의 집들은 언덕이 굉장히 심한 곳에 있지만 우리 물건들은 그래도 비교적 평지로 가기 때문에 도보로 이용하시기에는 굉장히 편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차들도 이 길로 좀 지나다녀야 되는데 골목이 좀 상당히 좁잖아요. 그래서 반대편에서 차가 오면 비켜주기가 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물건지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물건지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빌라가 2개가 있는데 같은 시기에 같이 지어진 것 같아요. 저희 물건은 이 우편에 있는 이쪽 빌라입니다. 저희 물건이 2018년도에 지어졌거든요. 이제 5년 차밖에 안 된 준 신축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이 이렇게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세월이 흘러도 세월의 흔적이 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관리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총 2층부터 5층까지 4개 세대가 되어 있는데 주차도 지금 현재 4대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북향이긴 한데 바로 앞에 또 이렇게 공원이 있어가지고 뷰는 또 굉장히 시원합니다. 일반적인 빌라들은 주거 밀집 지역에 있기 때문에 뷰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하지만 저희는 뷰가 가능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좀 물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4개 호실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느낌이 안 좋습니다. 지금 2, 4, 6, 8개 호실이 되어 있는데 잠시만요. 저희 주소가 여기가 맞을 텐데. 네, 맞고 들어가서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내부로 들어오시면 또 이렇게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이 건물이 맞는데 지금 엘리베이터도 있고 내부도 굉장히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예, 여기는 201호실 맞고 한층 더 올라가 보면 아이고야, 이거 광 쪼개기를 했네요. 이쪽 내부 와서 좀 비춰주시면 지금 원래는 이게 출입문이죠. 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지금 방이 2개가 있어요.
어쩐지 좀 넓다 했거든요. 저희가 한 호실당 평수가 23평이 좀 넘거든요. 그래서 빌라치고는 굉장히 넓다. 이게 공매가 좀 어려운 점입니다. 경매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굉장히 좀 잘 나와 있는데 공매는 정보가 없어서 현장 임장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데 한층 더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401호는 잠겨 있는데 아마도 우편함을 봤을 때는 지금 방 쪼개기가 되어 있는 것 같고 한층 더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마 아까 3층에서 보셨던 구조랑 같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굉장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네, 이렇게 한층 더 올라오시면 옥상이 있습니다. 옥상도 비교적 관리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아마 여기서 농사까지 지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 빌라가 전체가 한 6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상을 봤을 때 4개 호실로 돼 있어가지고 한 호실당 15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 왜냐면 저희가 재개발 구역이기 때문에 또 건물 연면적도 중요하고 또 토지 면적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공시지가가 저희가 3억 1,800만 원이어서 이거는 나중에 감정평가 받을 때 굉장히 좋겠다 라고 왔는데, 물론은 한 개 호실 전체 다 받는 거기 때문에 감평 받는 거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 쪼개기를 한 위반 건축물이라는 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장 임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내려가서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물건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방황을 했습니다. 여러분, 현장 임장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공매는 온라인으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간혹 임장 없이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부상과 현황상이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반드시 현장 조사를 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오늘 물건도 공부상에는 방 쪼개기가 되어 있을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방문해보니 어땠죠? 방 쪼개기가 되어 있었죠? 건축물 현황도를 보시면 각 층에 현관문이 있었고 들어가서 2개 호실로 출입문이 더 있어서 방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호실은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현재 등재가 되어 있지 않지만 위반 건축물입니다. 현재 201호부터 501호까지 총 4개 호실이 공매로 나와 있는데요. 방 쪼개기가 되어 있지만 낙찰받게 되면 공부상에 나와 있는 대로 한 개층 전체를 소유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이 재개발 물건이 아니라고 하면 여기서 현장 임장 꼭 하세요라고 결론을 내렸을 텐데, 저는 투자를 고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물건은 신속 통합이 진행 중인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개발하면 보통 10년 넘게 걸리기도 하는데, 신통은 시간을 반 이상 단축하여 빠른 시간 내에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미아동 신속통합기획은 22년 12월에 2차 후보지에 선정이 되었고 24년 6월 구역 지정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약 7년 후에 이곳에 2,500세대가 넘는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방 쪼개기를 한 빌라를 영원히 가져갈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고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2019년 소나무 협동마을이란 이름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을 했었으나 주거 환경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거주민들의 재개발에 대한 니즈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추진위에서는 이미 조합 설립 조건인 동의서 60%를 확보한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앞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슈가 크지 않겠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주하기에 컨디션이 괜찮습니다. 여러분, 재개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집을 포함한 주변 주택에 굉장히 노후화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개발 구역 내 물건은 대부분 굉장히 오래된 구옥이기 때문에 거주하기가 불편합니다. 하지만 오늘 물건은 한 5년 정도 된 준신축이고 평지에 위치하고 있고 역세권이었죠. 방 쪼개기 해서 투룸이 2개 호실인데 요즘 시기에는 오히려 3룸보다 투룸이 더 잘 빠질 수 있습니다. 실거주하기에도 괜찮고 또 임차 주기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유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건축물 대장에는 위반으로 등재되어 있진 않지만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 등재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입찰을 고려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방 쪼개기가 되어 있지만 건물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입지 자체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물건이 신축 아파트로 변모하고 그리고 미아동 일대가 많은 재정비 촉진 구역으로 재개발, 재건축
재건축이 진행되어 향후 인근 인프라는 많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교통이 개선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요 일자리까지의 접근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석통합 재개발 물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낙찰받고 매도하면 매수자가 무주택자여야 하고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받을 때까지 가져가신다는 생각으로 투자하셔야 합니다. 사실 오늘 물건처럼 준신축 건물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어도 실거주하기에 좋기 때문에 거래가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 물건은 방쪼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변 시세도 확인을 해 봐야겠죠. 인근 재개발 구역 내 빌라 매매 시세를 확인을 해 보면요. 매물이 많지 않아서 정확한 가격 추정은 어렵습니다만 현재 토지 평당 평균이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단순히 계산을 하면 오늘 물건 시세는 5억 4천만 원입니다만 현재 방쪼개기가 되어 있기도 하고 현재 부동산 분위기에서는 매도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시세는 투룸으로 해봐야겠죠. 전체 평수가 23.4평이니까 한 개 호실은 11.5평 정도 되겠습니다. 임대를 두실 때는 두 개 중 한 개 호실은 전세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는 전세, 또 하나는 월세로 세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둘 다 월세로 세팅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전세 시세는 2억 정도, 그리고 월세는 3천에 70에서 80만 원 정도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근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임차를 맞추시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재개발 구역 물건 시세 조사를 할 때는 인근에는 아파트 시세 조사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근에 있는 아파트 전용 84 기준으로 가격을 확인을 해보면 인근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8억대, 그리고 올해 분양한 하나 포레나 미아가 분양가가 1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하나 포레나 미아를 제외하고는 인근에 10년 이내 지어진 아파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2,500세대의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요, 주변 대비해서 20년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현재 시세로도 최소 10억에서 11억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신탁 공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자, 신탁 공매라는 이름만 들어도 이제 경매를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하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공매는요, 공개적으로 매각한다라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신탁 공매는 일반 매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신탁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신탁 관련해서 이야기하자면 길어질 수 있으니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물건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물건은 기존 소유자가 신탁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이고 현금이든 이자든 상환 등이 안 돼서 해당 부동산을 신탁사에서 매매로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권리 분석을 하면 신탁 공매는 일반 경매나 공매 물건처럼 경매 사이트에서 권리 분석이 친절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네, 직접 등기를 보면서 권리 분석을 하셔야 하고 인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는 공고문을 보시거나 해당 신탁사에 연락해서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공고문을 보시면 매수자가 공매 물건에 대한 제한 권리에 대해 그대로 인수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물건의 등기를 보시면 2021년에 압류가 걸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신탁사에 전화해서 확인을 해보니 압류 걸린 부분은 재산세이고 물건 처분 후에 정산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권리상의 이슈는 전혀 없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전입세대를 열람을 해보면 각 호실마다 점유자가 있는데 이 부분이 공고 내용이 없어서 신탁사로부터 확인을 해보니 본인들은 임차 계약에 대해 승인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현재 점유자는 불법 점유자이고 영도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물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현장에 방문을 해보니 공부상과 달리 방쪼개기가 되어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물건은 추천해드리지 않지만 재개발 내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투자를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상과 현황상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신탁 공매로 진행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는 선입견으로 많은 분들이 외면할 수 있는 물건이고 경쟁이 덜한 만큼 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매에는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공매도 놓치지 마시고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공매가 조금 어렵고 낙찰 이후에도 해결하는 과정이 두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 더 낙찰TV에서 여러분들이 꼭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낙찰 실전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낙찰받고 매도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 더 낙찰TV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 더 낙찰TV의 류여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